저희 2020 청년 리빙내 해코톤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 설명회 시작에 앞서서 저희 대전대학교 링크 플러스 사업단의 부단장님이신 박시영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인사 말씀 전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대전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 부단장 맡고 있는 박시용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청년 리빙랩 해커톤이 매년 우리 링크플러스 사업단에서 관심을 가지고 또 아주 욕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러한 사업을 올해도 하게 돼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다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냐면요, 우리나라 인사말 중에서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인사말이 있죠. 그 안녕하세요라는 거는 지금 잘 살고 있니? 그걸 갖다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만큼 그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인사말이 더 실감나게 와닿는 시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지 잘 아실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정상적인 생활이 하기 힘든 그런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그 리빙랩 해커톤이 올해도 잘 이루어질까 많은 고심을 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 코로나와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이 청년 리빙랩 해커톤을 열게 된 것에 대해 가지고 너무나도 감개무량하고요.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이 리빙랩 해커톤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 대회와 달리 좀 더 큰 의미를 가지는 게요. 작년에는 대전시와 그리고 저희 대전대학교 그리고 대전시에 있는 여러 그 지역과 그렇게 연계해서 활동을 했는데요. 올해는 이 리빙랩 해커톤에 선문대학교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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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빙랩 해커톤에 잘 안 들린다라고 이 마이크를 갖다 좀 사용해 달라네요. 예, 선문대학교와 그리고 아산시가 또 참여하면서 이제 더 확대되고, 이렇게 한 발씩 한 발씩 확대돼 나가면서 이제는 충청권 전역 우리나라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그런 큰 대회로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 리빙랩 해커톤이 올해 시작을 하는데, 그동안 이 리빙랩 해커톤을 준비해 주신 저희 대전대학교에 대한 계신 관계자분과 선문대학교에 계신 관계자분 그리고 아산시 대전시 관계자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 청년 리빙랩 해커톤을 통해서 이 대회에서 여러분들의 젊은 열정 그걸 갖다 마음껏 뽐내시고, 또 지역사회의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지역사회의 인재로서 한 발자국 더 다가서고 또 발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기원하면서 인사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방금 저희 링크 플러스 사업단 대전대학교 링크 플러스 사업단의 박시영 부단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저희가 온오프 청년 리빙랩 해커톤 사업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청년 리빙랩 해커톤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업 설명회가 이제 9월 18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 설명회하고 디자인 싱킹 특강이 병행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9월 28일까지 서류를 접수하는 동안 좀 더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디자인 싱킹 반복 목록을 통해서 프로세스화 시키는 것들을 팀별로 조금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열흘 후인 9월 28일 날 저희가 신청서 접수를 받게 되고요. 신청서 접수는 livinglabkorea@gmail.com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9월 28일까지 오늘 오신 분들,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10월 8일 날 서류 평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류 평가 발표를 통해서 40개 팀이 본 해커톤에 참여하게 되는 선정된 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접수하기 전까지 오늘 디자인 싱킹 특강도 들으시면서 많은 아이디어를 공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팀을 구성하지 않은 학생들은 2명도 한 팀이 가능하니 팀 구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40팀이 선정이 되고 40팀이 선정이 되면 사전 설명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사전 설명회는 저희가 리빙랩이라는 주제를 갖고 1박 2일, 그러니까 무박 2일인데요. 무박 2일의 해커톤을 어떻게 진행하느냐, 그 해커톤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느냐에 따른 어떤 설명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해커톤 에반젤리스트인 신규병 대표님이 오셔서 엔젤 투자자이기도 하신데요. 해커톤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 설명회를 하고요. 조금 있다가 선문대학의 지역협력 혁신센터에서 사전 설명회 얘기를 해주시겠는데요. 그 아산시 같은 경우는 1박 2일로 사전 설명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10월 14일 대전대학에서 사전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2차로는 10월 16, 17일 1박 2일로 온양시에서 아산시에서 사전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사전 설명회가 끝난 다음에는 저희가 1차 예선 해커톤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덕구청 지하에 한 200여 평의 청년 벙커라고 해가지고 샤워실도 있고 휴게실도 있고 굉장히 넓은 공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갖고 팀별로 아이디어를 무박으로 1박 2일인데 무박으로 진행하는 해커톤 경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가장 그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그 팀별로 멘토들이 10분 이상의 멘토들이 준비가 되셔서 도시재생 전문가, 그 다음에 테크닉 전문가, IT 기술 전문가 여러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특별히 이번에는 대전 테크노파크에서 멘토단들이 지원이 돼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실제 실현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에 대한 멘토링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무박 2일간의 해커톤을 통해서 원도심을 재생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23일부터 24일 저녁부터 다음날 오전 12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20개 팀이 선발이 됩니다. 최종 20개 팀이 선발이 되면 이 최종 20개 팀은 리빙랩 실험 적용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전의 원도심 지역, 그래서 대전 원도심 지역에 대체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구가 동구하고 대덕구 정도. 그래서 이제 우리 동구에는 대표적으로 대전대학이 있고 대덕구에는 한남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주변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실험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실험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26일부터 11월 25일까지 근 한 달가량의 실험 적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의 그 무박을 통한 해커톤에서 나온 아이디어는 여러분들이 실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예산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아이디어를 멘토분들과 함께 실제 생활이나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각양각색의 아이디어에 맞춰서 지원이 될 예정이고요. 그런 예산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 2차 본선이 되겠는데요. 최종 2차 본선은 실험 적용된 그 내용들을 데몬스트레이션 하고 그거에 따른 평가를 해서 시상 순위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은 대전시상, 아산시 시장상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나머지 기관장 상과 그 다음에 각 대학의 총장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본선 발표가 끝나고요. 이번에 특별히 그 이후에는 아산시, 그러니까 아이템 자체가 솔루션이 아산시 도시재생 사업화에 관련된 프랙티스가 될 수 있는 베스트 프랙티스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있다면 그 모델은 특별히 별도의 지원금을 받아서 좀 이따가 이제 선문대에서 설명을 해주실 건데 별도의 프로젝트 지원금을 받아서 실제 그 아산시를 바꾸는 그런 모델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우선 우리가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당신이 원하는 도심을 만들어 봐라 해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도심을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동기가 되고 또 그런 그 계기를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학생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시, 아산시에 관심이 있는 청년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청년 기업도 가능합니다. 참여할 수가 있겠고 아까 얘기한 대로 신청서를 기재하셔서 이메일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PPT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되겠어요.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정을 보게 되면 적지 않은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리빙랩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아이디어를 실제 현장에 실현시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8일까지는 팀별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정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곳에 어떤 문제를 정의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해결은 사실은 해커톤에서 하시면 됩니다. 해커톤에 관련 전문가들이 뭐 리빙랩 전문가, 도시재생 전문가, IT 전문가, 뭐 바이오 전문가분들이 다 멘토단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 많은 멘토단의 협조를 얻어갖고 해결 방법은 해커톤에서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경진을 통해 가지고 실제 현장에 적용하시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프로세스대로 본선 경진을 통해서 해커톤의 아이디어를 실제 수행해서 본인이 굉장히 주도적인 어떤 중심체로서 도시를 바꾸는 주인공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 그 하드웨어형과 소프트웨어형 두 가지 타입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전에는 저희가 1, 2, 3에는 조금 기술이 기반된 IT 기술이나 바이오 기술이 기반이 된 그런 형태의 솔루션을 좀 찾았는데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어떤 시제품화, 프로토타입화 되려면은 시제품 모델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모델을 만들다 보니까 조금 더 테크놀로지적인 기술이 들어가서 이제 어떤 시제품적인 성향으로 나오게 됐고요. 그렇지만 이제 올해는 소프트웨어형 형태가 있어서 인문사회의 관련자분들도 많이 참여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인문사회에 관련하신 분들이 어떤 커뮤니티 성격의 어떤 소프트웨어형 형태의, 그러니까 제품을 실제 만들지 않는 어떤 구성 중심의 어떤 오르가니제이션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그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면은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내지는 뭐 플랫폼 같은 거를 생각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특별히 이제 아젠다가 좀 있는데 원도심에 관련된 생활의 편리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대전시 같은 경우에서는 대전시의 사회혁신센터에서 대전 소통협력 공간을 저기 그 선화동 쪽에 가면은 옛 충남도청사가 있어요. 거기 충남도청사에 새롭게 이제 그 내부를 조금 수리를 해가지고 대전 소통협력 공간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대전 시민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그 실현 지원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산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산의 원도심 지역인 온양 배방, 그 다음에 도시재생 사업구역에서 여러분들이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거기에 관련한 예산 지원이 되고 또 이번 리빙랩 해커톤의 예선 본선에 선정될 수 있는 작품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평가 항목이 있는데 주로 이제 어떤 쪽에 저희가 초점을 갖고서는 이제 심사위원님들을 모시고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평가하게 되냐면 대체적으로 이제 사회 문제 해결의 역량, 사회 문제 해결에 내가 얼마나 애정을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가. 그 다음에 아이템이 조금 독창적이면 좋겠다. 그 다음에 실제 아이디어뿐만이 아니라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현 가능성에 점수를 두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의 점수를 굉장히 많이 두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실현이 되고 나면 어떤 기대 효과를 갖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평가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파급 효과. 그래서 이것이 대전 아산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화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면 더욱더 점수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이것이 실제 소셜 창업이나 실제 어떤 제품의 아이템으로 가능성이 있는가, 수익 창출이 가능한가에 대한 점수가
상당히 배점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자세히 보시고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면, 그러니까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40팀에 일단 선정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팀을 구성해서 두세 명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팀을 구성해서 참여하게 되면, 참여해서 그 신청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까와 같은 내용으로 잘 기재가 돼 있다면 40팀에 선정이 될 겁니다. 40팀에 선정이 되면 무박 2일에 해커톤에 참여를 하게 되고, 그 해커톤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들이 다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실현화가 가능한지를 멘토링을 해주십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무박 동안 굉장히 그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내다 보니까 너무 공부를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드워킹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 모든 분들에게는 인증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그래서 2020 청년 리빙랩 해커톤 참여 증서를 저희가 대전대학교 링크사업단장, 그 다음에 선문대학교 링크사업단장으로 해서 인증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해커톤에서 핵심 아이디어가 선정이 되면 실현 가능한 핵심 아이디어는 20개 팀으로 이제 본선에 진출하게 되는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본선 진출할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는 멘토링과 예산이 지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지 상상에 머물렀던 거를 실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프로토타입화 시키고 솔루션화 시켜서 대전시, 아산시의 원도심을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솔루션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지만 대상은 총 2개 팀을 뽑게 돼요. 그래서 상금이 3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최우수상은 상금이 100만 원, 우수상은 50만 원, 장려상은 부상인데 실제 이제 이 중에서 대상은 좀 가능하면 대전 아산에 공동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그런 아이디어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리빙랩 프로젝트 하드웨어 형태, 아까 얘기했지만 인문사회나 어떤 사회 커뮤니티 중심의 소프트웨어 형태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참가 신청서를 잘 작성하셔서 공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아산시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원도심 중심으로 해서 선문대학의 지역협력센터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문대학교 지역문화혁신센터장 맡고 있는 이희원 교수라고 하고요. 저는 전공은 이제 건축학 전공이라서 도시재생 쪽에 좀 관심이 많고요. 특히 이번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대전대학교에서 저희와 함께 제안을 같이 리빙랩을 해보자고 제안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제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안경환 그 센터장님께서 리빙랩의 전반적인 진행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 기준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이제 막상 이거를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도대체 하드웨어형과 소프트웨어형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요 발표가 끝나고 곧 이어서 작년도 사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더 예시를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여기 나온 부분은 어쨌든 아산시 원도심의 도시재생 사업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고요. 제가 이제 여기 아이디어 인사이트라고 제가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혹시 아산이나 이런데 도시재생에 적용하는 분들에게 어떤 영감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나온 것입니다. 사실 도시재생이라는 부분은 대전이나 아산이나 똑같이 안고 있는 사회 문제이고요. 꼭 아산에 적용한다, 뭐 대전에 적용한다 이렇게 특수한 해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는 그 해법이 될 수 있을 텐데, 제가 여기에서는 아산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고 여기에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적용해보자고 한다라고 그 설명을 드리려고 나온 겁니다. 여기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천안 인터체인지고요, 고속도로. 여기가 KTX 천안 아산역, 그리고 여기가 배방역, 여기가 온양 온천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재생 사이트는 온양 온천 사이트 요 왼쪽에 상세 위치도가 있고요.
배방 도시재생 지역은 배방역 있는 요 부분에 상세한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산 원도심은 요 현재 요 두 군데가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 지역에 우선적으로 내년에 시범 사업으로 적용해 보겠다. 이게 이제 저희 선문대학교와 아산시가 지금 추구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위치를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먼저 지도를 보고 아 저기구나 이런 감을 잡으시라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럼 아산시에 하려면 도시재생 비전이 뭔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서는 배방 얘기는 하지 않고요. 너무 길어지니까 온양 쪽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양 쪽의 도시재생 사업의 비전은 양성 평등 포용 도시라는 얘기가 있고 여기서 양성이라는 데서 감을 잡으셨겠지만 여성 친화형 도시, 여성들에게 친화력 있는 도시를 꿈꾸는 도시재생인데요. 사실 여기에는 이제 온양 원도심 장미마을이라는 데가 있어서 과거에 이제 집창촌이 있고 그랬던 지역이라서 이 부분이 재생 사업으로 주민들의 이제 온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돌려주면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테마가 양성 평등으로 잡힌 거고요. 일반적인 도시 재생과 다르게 약간 특수한 그 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러면 온양 도시재생 사업 내용이 뭐냐 하면 여기에 사실 요 자료에 보면 상세한 요 색깔별로 큰 글씨들이 써 있는데 요 왼쪽 구석에 있는 요 부분이 온양 관광 호텔.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세대나 할머님들 세대는 온양 관광 호텔로 신혼여행 가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온양 관광 호텔이 있고 그리고 예전에 집창촌이 있던 양성평등 거리가 요 중앙에 요 살색 뒷부분에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이 거리가 이제 새로 조성이 됐고요. 그리고 요 뒤에 이제 하천이 하나 있는데 이 부분이 이미 청계천처럼 걷기 좋은 거리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아파트는 지금 지어진 게 아니라 향후에 희망타운 이런 LH에서 공동주택이 들어올 예정지이라서 이렇게 표현된 거고요. 사실은 요 뒤에 있는 마을 전체, 요 마을 전체를 어울림 마을로 조성하려고 하는데 어울림은 그냥 테마일 뿐이고요. 주민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자력갱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테마를 부여하고 있고 아산시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요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공모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 앞부분이 이제 온양 재래시장 있는 쪽하고 맞닿아서 한복거리가 있는데 여기는 뭐 아주 슬럼하지는 않죠. 여기 적당히 상업 상행위도 잘 되고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이 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온양 지역 저희 아산에서는 그 아까 이제 그 사업 설명회가 아니라 사전 설명회, 리빙랩과 해커톤에 대한 설명회를 저희가 사전 설명회를 10월 중순경에 개최를 하는데 대전대나 아산시나 양쪽에서 각각 개최하는데 여러분들은 양쪽에 다 오실 필요는 없고요. 한쪽에만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산시는 1박 2일로 하는 이유는 리빙랩 해커톤 외에도 도시재생의 좀 근본 취지를 살려서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주제를 가지고 참여를 하지만 그 주제를 주민들 의견까지 담아서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그 라운드 테이블을 좀 구상 중입니다. 그래서 1박 2일로 진행한다라는 점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저게 있을 거예요. 도대체 아산시에서 한 도시재생으로는 뭘 했는데 이런 게 좀 궁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 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아산시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이에요. 보면 다 아이디어거든요. 예를 들어 양성평등 톡톡 이런 내용을 보면 결국 인식 개선 활동, 성인지 감수성 향상 뭐 이런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결국에 하는 거는 주민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다. 아이디어 유형은 결국 인문 교육인데 만약에 이런 걸 참여를 하게 된다면 이런 사업을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어떠한 그 기간을 가지고 누가 참여해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잘 기획하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면 또 언니에게 배우자, 언니 나눔 밥상 이런 건 요리 교육이라든지 공동체 나눔 활동 이런 것들도 아이디어가 될 수 있고 또는 소확행 마을 공작소 이런 건 목공 교육을 시키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우리 마을 별별 프로젝트 그래서 어떠한 텃밭에서 같이 모여서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렇게 보면 이제 저는 주로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설명을 많이 드리는 것이고요. 꼭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도 좋고 소프트웨어도 좋습니다. 결국 모든 아이디어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현장에서 꼭 필요한 아이디어가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라고요. 저희 선문대와 아산시가 추구하는 거는 젊은 학생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39세 이하 법적으로 39세 이하의 젊은 청년들이 주축이 돼서 참여를 하면 누구든 어느 지역에서 오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모두 환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결국 아이디어만 잘 들고 오세요. 아이디어만 잘 들고 오시면 저희가 해커톤 과정을 통해서 그 아이디어가 현실화될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해커톤을 진행한다. 이 부분을 강조드리면서 제 발표는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 아주 간단하게 작년도에 수상한 것들을 잠깐 소개를 해서 여러분들이 올해 어떤 정도의 아이템이 수상이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건가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작년에 그 수상작들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좀 더 집중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7년도부터 이제 해커톤을 진행했는데 2017년도는 그 연구특구 진흥재단하고 같이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연구특구나 대전대가 갖고 있는 특허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활용시킬 거냐에 대한 아이디어로 진행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8년도는 저희가 이제 대전시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아예 그 대전시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청년들이 직접 대전을 새롭게 꾸며달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달라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전시 그 공동체 정책과에서 대전시 원도심 중에서 동네를 정해줬습니다. 정동, 중동을 정해줘서 대전 철도역을 중심으로 해서 정동, 중동의 원도심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그런 주제를 주셔서 그 주제를 갖고 저희가 해법을 찾았던 그런 시간이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현장을 가서 워크숍을 운영해서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또 직접 현장 마을 주민 목소리도 들어보고 하면서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아이디어를 좀 더 구체화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워크숍도 운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본선 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제 아이템들을 조금 말씀드리면 공차라는 팀이 수상을 했는데, 이 공차라는 팀은 원도심의 중동에 보게 되면 중앙시장 근처고 굉장히 원도심이라 골목이 비좁고 불법 주차가 많고 그 주정차가 굉장히 그 문제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쪽 공차팀은 인식 개선에 필요한 주차 금지 표지판 제작하고 주차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아래 보시면 여러 가지 캠페인 사인도 만들었고 또 파란 풍선으로 인식 개선을 시키고 뭐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작년에 굉장히 큰 대상을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오솔이라는 팀이 있는데, 이 팀은 뭐냐면 태양열 키오스크를 이용해 가지고 그 태양열 키오스크가 대전 원도심의 상권하고 연결을 시켜서 그 키오스크에서 일반인들은 게임이나 그 다음에 정보를 얻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게임과 정보를 얻게 되면 그 키오스크랑 연결을 해서 실제 이제 상권하고 연결이 돼서 상권의 홍보가 마케팅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상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아이템은 정동, 중동이 원도심이고 낙후됐기 때문에 밤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은 축방가루라는 그런 안료를 활용해 가지고 전봇대에다가 감성 메시지를 넣어줌으로 해서 야광의 빛
옷도 제공을 하고 마음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아이디어로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감성 조명 개념의 어두운 골목길을 밝히는 감성 조명 개념으로 아이디어 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스어스라는 팀이 있는데 이 팀들은 뭐냐면은 어플 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참여형 디스플레이를 만들어 가지고 중동에 유동 인구를 늘려서 시장을 활성화하고 활기찬 원도심을 만들겠다라는 아이디어였는데 주로 이제 어플 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터 라이프라고 해가지고 이 친구는 이 팀은 뭐냐면은 최원석 학생이 팀장이었는데 중동의 원도심에 타겟으로 해서 보통 이제 자전거나 오토바이는 사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밤중에 깜깜할 때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자전거가 오른쪽 왼쪽 좌회전 우회전 한다는 거 뭐 스탑한다는 거 뭐 이런 식의 사인을 좀 줘서 사고를 줄이고 어두운 골목길에서 자전거 타는 거에 대한 교통사고를 줄이는 그런 형태의 아이디어로 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빛과 함께라고 정동을 타겟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명, 태양광을 사용한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조명을 쓰게 되면 어느 가구에서든지 전기를 끌어쓰기 때문에 사실 가구 주민들이 다 어려운 상황이니까 취약계층이 많은 상황이니까 그 전기세도 되게 민감한 부분이 있으니 태양열을 활용해서 조명등을 만들면 좋지 않겠나라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태양광 조명을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슈 팀이 있었는데 이 타슈 팀은 뭐냐면 대전에 자전거를 무료로 쓸 수 있는 그 타슈를 갖고 그 타슈도 활성화시키고 타슈도 요즘 활성화 잘 안 되니까 타슈도 활성화시키고 타슈와 연결해 가지고 타슈로 여행자들이 자전거를 타고 대전에 타슈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되면 마일리지 포인트를 주어서 스토어가 그러니까 그 원도심에 있는 조금 그 상권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아이템으로 어플을 개발해서 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리에온 메이커 팀인데 이 팀들은 뭐냐면 아까는 태양광이었는데 이 팀은 벽에다가 부착하는 조명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성 조명인데 여기는 뭐냐면 굉장히 저렴한 아두이노라는 그런 소재를 갖고 그 소재를 이용해서 조명을 밝히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아이템으로 상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목밤길이라는 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정동, 중동에서 정규적인 플리마켓을 여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정동, 중동에서 조금 정규적인 젊은이들이 중심이 된 플리마켓을 열고 또 공방도 열고 이렇게 해서 젊은이들이 계속적으로 많이 그 유입됨으로 해가지고 정동에 좀 활성화되지 않겠냐라는 아이디어를 냈고 그 홍보를 리어가에다가 현수막을 붙여서 취약계층 그 폐지를 수집하는 취약계층 리어가에 광고비를 줌으로 해가지고 지역민들에게 수익도 창출해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이런 아이디어로 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이디어가 좀 수상작으로 결정이 됐고 실제 이제 일부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작년에는 이제 많은 실현은 못했죠. 여러 가지로 대신에 이제 작년에는 그 중에서 대전대 10개 팀 중에서 대전대 학생 팀은 작년에 베트남을 갔습니다. 그거를 좀 개량화 시켜가지고 베트남에 가서 적정 기술로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또 베트남에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개발을 하고 또 베트남에 현지 조사도 하고 뭐 그런 연결을 했었는데 요거는 이제 2018년도의 아이템인데 잘 안 보이지만 맨 밑에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있는 아이템이 대상입니다. 대전대 학생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키오스크를 5개 국어를 번역하는 키오스크를 만들어서 대전역에다 놓고 학생들은 짬짬이 지하철을 타는 시간 동안에 영어 공부를 하고 외국인들은 낯설은 대전역에 와가지고 외국어를 통역할 수 있는 그렇게 트랜스포메이션 할 수 있는 그런 키오스크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아이디어로 대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조명등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제 그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원도심에 적재된 쓰레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점을 많이 가졌던 것 같고, 또 중앙시장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중앙시장에서 남은 동전을 기부하는 뭐 그런 아이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요거는 이제 2019년도 아이템들인데, 이 2019년도 아이템들은 사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까 그 2019년도 아이템들 설명 들었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10개 팀이 뽑혔고, 대상은 이제 좁은 주차 문제, 좁은 골목길, 낙후된 좁은 골목길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템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팁이 될 만하게 사전 설명회 오신 분들 조금 팁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궁금한 걸 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설명회를 듣다 보니 조금 혼선도 되게 많이 오고, 대전시 얘기도 하고 아산시 얘기도 하니까 좀 복잡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복잡한 건 아니고 결국은 이제 낙후된 원도심을 조금 더 삶의 질을 높이는 아이템들을 한번 청년들이 다양하게 생각해 보자라는 그런 도전의 기회를 가져보자라는 그런 경진이고요. 관련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유튜브에서 제 목소리가 너무 작다고 카톡이 와서 이제 저도 마이크를 들고, 그 제가 아산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사실 장소에 너무 구애받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리빙랩 아이디어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어디에든 다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99%입니다. 여기에만 할 수 있어 이런 아이디어는 별로 없을 거예요. 어차피 생활 속의 문제를, 불편했던 거 또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어디에나 그런 사람 사는 데는 거의 비슷한 아이템이 될 거라고 보고, 다만 어쨌든 그래도 좀 실제 적용 대상지가 아산 원도심이다 또는 대전 원도심이다, 실제 내년에 시범 사업으로 적용할 대상지를 말씀드린 것이지, 그 지역을 너무 고민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느끼는 아이디어, 실제 그 마을에 가지 않았어도 이미 어느 정도 누구든 살면서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져오시면 돼요. 가져오셔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자고 하는 게 오늘 이 리빙랩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낙후돼 있어요. 그래서 보도블록도 많이 깨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이제 장마가 굉장히 심할 때는 흙이 막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그런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뭐 그리고 이제 저쪽으로 가면 이제 대청호도 있고, 그래서 동구 쪽에서는 뭐 약간 그 조금, 동구는 관광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동구는 관광 같은 것들을 좀 활성화시키고, 만약에 소프트웨어적인 걸로 아이디어를 낸다면 동구는 관광을 그 주제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관광 발굴, 뭐 동구 팔경 같은 거 조금 관심 있어 아이디어 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대전시에서는 특별히 옛 충남 도청사에 시민 소통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조금 많은 시민들이 쓸 수 있게 활성화시키냐는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 주제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공간을 소통하기 좋게 투명하게 만드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재미난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제가 한 달 전에 그 전주에서 열린 전국 리빙랩 대학 네트워크에 갔는데 거기서 만든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마을 노래를 만든 아이디어도 있었어요. 결국 커뮤니티의 단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그냥 교가처럼 만든 거죠. 그랬더니 엄청 그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더라고요. 그래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라고 했다는 건 뭐냐면 결국 에브리띵입니다. 에브리띵. 뭐든지 다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시고 아이디어만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발전시킬지만 조금만 생각하시고, 기술적인 거 또는 어떤 제도적인 거 이런 건 다 서포트가 되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아이디어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바로 이제 단체 사진 촬영을 좀 찍고 질문을 더 받아보고 단체 사진 촬영을 찍고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후에 저희가 디자인 싱킹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고 여러분들 어차피 그 신청서 작성할 때 아이디어를 어떻게 쓸지에 대한 내용들이 좀 필요하니까 새로운 인사이트도 열고 그다음에 그 저희 그 신청서 작성할 때 필요한 부분 그 부분을 좀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그다음에 단체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10분까지 휴식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까 혹시 질문 있나요? 오신 학생들 중에서? 예. 질문하세요, 교수님. 예. 네. 근데 저희 그 지난번 1, 2, 3회까지는 제품 솔루션 개념, 어떤 신제품을 만드는 개념의 아이디어가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커뮤니티 형태 어떤 플랫폼 서비스 중심, 공동체, 뭐 공동체의 공간에서의 나눔, 뭐 이야기 만들기, 뭐 이런 서비스가 될 것 같아서 그 모델 자체를 정확하게 계획서가 써진다면 이건 정말 실현 가능한 모델이라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뽑힐 수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저희가 해커톤 무박 2일 동안 전문가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인 팀에 맞는 어떤 멘토링을 받게 되시면 좀 더 구체화된 솔루션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조금 제품 중심이 아닌 어떤 그 생각 중심의 실현을 좀 구체하게 그게 모델로 페이퍼로 작성이 된다면 그런 것도 뽑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더 폭이 넓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제한된 범위로 제품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가 실현 가능한 것만 페이퍼 작성만 잘 하시면 이게 눈에 띄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가능하겠구라는 것만 보여주시면 또 그것도 아마 선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좀 상당히 폭이 좀 넓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들이 그 생각하는 아이템들은 일단은 40팀에 들어야지 일단은 예선전을 나갈 수가 있잖아요. 해커톤 예선전을. 그러니까 그것 내용들을 좀 지도 교수님들하고 상의를 한다든지 조금 멘토가 될 분들 아니면 대전대학 학생들 다 저한테 오시면 돼요. 제가 지도를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저한테 와서 지도를 받으시고 티칭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일단은 40팀에 선정이 된 다음에는 해커톤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한 10시간 이상 뭐 한 12시간 이상을 계속 그 전문가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아이템이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조금 더 정립된 아이디어가 나올 걸로 보고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이제 같이 이제 그것이 정확한 베스트 플래티스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함께 해서 저희 양쪽 사업단에서 돕기 때문에 그것이 솔루션화 되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젊은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 청년들은 그냥 아이디어만 갖고 오시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단체 촬영을 하도록 위에서부터 쭉 내려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시 10분까지 휴식 시간을 갖고 디자인 싱킹 특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단체 사진 찍도록 하죠.
하여튼 유럽에서 서포터즈분들 안으로 들어오세요. 저기 그 아까 그 사업 설명회 청년 리빙 해커톤 사업 설명회를 조금 간단히 드렸는데 향후 더 구체적으로 문의하고 싶으면 대전대학교 042-280-4916으로 전화를 주시고요. 선문대학교 041-530-8490으로 꼭 연락을 주셔서 궁금한 거는 꼭 물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2020년 청년 리빙 해커톤 사업 설명회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독일에서 제품 디자인을 전공하시고 지금 현재 빅토리아 AR에서 디자인 연구소장으로 계신 이재용 연구소장님을 모시고 디자인 싱킹에 대해서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실 이제 디자인 싱킹이라는 그 주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몇 년 안 돼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디자인 싱킹에 대해서 이제 책도 쓰시고 뭐 강의도 많이 하시고, 근데 뭐 실질적으로 성공 사례를 물어보면 뭐 아킬레스건이에요. 왜 그러냐면 기존의 우리나라의 어떤 그 교육이라든가 사회적 인프라든가 어떤 그런 개념 속에서 어떤 뭐 수직적인 개념이 아니라 수평적인 개념이 강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종교적인 것들도 있어요. 기독교 사상에 미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공부를 하다 보면 뭐 나름대로의 그 크리에이티브라고 그럴까요? 독일 말은 크리에이티비테트라고 그러는데 창의성에 대한 어떤 그 정어가 다 틀려요. 그래서 이 디자인 싱킹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프로세스고 또 하나의 사고 과정이고 다양한 분야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융합적인 결과안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시행착오도 많겠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창의성 교육, 뭐 창의적 사고 이런 걸 많이 교육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독일에서는 창의라는 그 자체, 창조라는 그 자체는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인스피라지온이라든가 그 브레인스토밍이라든가 그런 용어를 그대로 영어로 차용해서 써요. 마찬가지로 미국도
기독교적인 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디자인 싱킹이라는 어떤 새로운 사고 과정, 사고 활동 그런 개념으로서 이해를 해주시면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어떤 사고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작년에 사실 저도 여기에 왔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사진에 제가 있는데 저를 찾을 수 있나요? 제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저기 맨 뒤에 여기 맨 뒤에 살짝 이렇게 얼굴 보이는 사람 있죠. 그게 저예요. 뭐 제 이름은 이제 이재용인데 뭐 삼성 부회장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네이밍이라는 그 자체도 이름 속에도 숨어져 있는데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 강사 소개나 그런 것들. 리빙 해커톤이라는 그 자체, 그죠? 리빙랩 해커톤이라는 그 자체 속에서 많은 걸 의미를 좀 찾게 되더라고요. 새로운 그 대한민국에서의 시도이고, 그리고 뭐 과거의 어떤 공공 디자인에서 시작했던 그 사회적인 문제, 또 뭐 그 범죄 지역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서 그 문제를 새롭게 해결하는 그런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인적 구성 그런 것들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대전 지역과 아산 지역의 사각지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소셜적인 어떤 문제들을 기존의 어떤 그 4차 산업혁명의 어떤 뭐 기술들을 이용해서 IoT라든가 웨어에블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AR, VR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이제 해결하자 이런 얘기죠. 사실 혁신이라는 그 자체를 내포하고 있어요. 이런 어떤 인적 구조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결과는 어떠한 이노베이션적인 그런 측면들을 가지고 있을까. 하지만 우리가 정말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다양한 사고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기 때문에 전혀 이상한 길로 갈 때도 많아요. 그래서 팀에 PM이 있고 리더가 있고 정확한 목표가 있지 않으면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인성적인,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격 조사, 그죠? 성격 조사, 사람의 어떤 성격이 어떤 타입인가, 그 다양한 어떤 그 심리학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는데, 그런 어떤 성격 조사도 또 학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학파에 뭐 따라가느냐 말아야 할 것이냐 뭐 그런 것들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뭘까요? 혁신을 이루어야 되겠죠. 중요한 건 이제 고객이 그 근해를 요청합니다. 여기서 보면 사례가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속에 그 근해들은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전공 분야 속에서 무언가 혁신을 이루려고 하지만 타 전공과 같이 합쳐졌을 때 새로운 어떤 혁신은 무엇인가? 그래서 뭐 영업의 활동, 프로그래머의 코드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은 해답은 이렇게 고무로 있죠. 뭐 타이어, 버려진 타이어들을 이용해서 쉽게 간편하게 또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광고할 것인가. 사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물건 하나 팔아봤어. 실질적으로 여러분 뭐 아이디어 대상을 받고 뭐래도 좋지만 뭘까요? 물건 하나 팔아보지 않은 이상은 실질적으로 매출이 일어나고 이익이 일어나지 않은 이상은 어려운 현실이에요. 그런 어떤 공공의 어떤 서비스도 뭐 광고료를 받는다든가 그런 것들도 뭐 계속적으로 이런 그 사업 속에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영하고 매니지먼트하는 것은 이런 거죠. 피드백이 있어야 되고, 그죠? 다시 돌아갈 줄도 알고 시행착오를 겪을 줄도 알고 그걸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아 이걸 왜 또 해야 돼? 여러분들이 아마 이 해커톤을 진행하다 보면 그런 뭐 나 저 사람이 싫어서 하기 싫어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이 들 거예요. 뭐 저도 뭐 그런 과정을 한두 번 겪은 건 아니니까요. 중요한 건 뭘까요? 그것을 극복하고, 그죠? 그 서로의 어떤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런 것들이 아마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초심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야 되고요. 또 중간에 실패 같은 거 그런 거를 빨리 실패하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프로토타입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보자 그런 것들을 주저하시면 안 돼요. 이걸 또 해야 돼 그런 생각을 보다 그런 것들이 당연하다라고 느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선 뭐 증강현실 뭐 이런 것들이 요즘 이슈예요. 뭐 그 갤러리 요즘 뭐 비언코타게 시대라서 그런지 이제 갤러리 일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VR, AR 일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요 뭐 그 뭐라 그럴까요? 런던의 어떤 그 우범 지역 이런 쪽에서 뭐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그런 어떤 컨셉으로 해서 UFO가 떠다니고 한번 직접 보시죠.
뭐그 인증샷도 찍고 마침 그 일어나는 어떤 영상 속에서 사람들이 연출도 하고 이런 모습을 좀 느끼게 해주는, 사실 뭐 사각지대의 어떤 문제 해결 그런 것도 이제 남미의 어떤 빈민가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아티스트들이 많이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색채적인 거를 이제 많이 활용하는데 뭐 제일 값이 싸죠. 색채, 페인트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한 도시를 바꾸고,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우중충한 어떤 그런 색채가 아니라 밝은 이미지를 주면서 뭔가 또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뭐 네덜란드 화가들이 이제 모여서 같이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한번 이 또 소개하고 싶은 거는, 사실 디자인 싱킹이 새롭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과거에도 이런 어떤 사고 방식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뭐 1974년도에 자유의 여신상을 이제 공사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그 쓰레기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지금 환경 문제가 뭐 뜨거운 감자죠. 여러분, 서울의 그 쓰레기들을 어디다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환경부에서는 뭐 돈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면은. 그래서 뭐 요즘 저한테도 들어왔던 일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이런 것들이 들어왔는데, 뭘까요? 여기서는 그 쓰레기를 어떤 사람이 구입을 해서 하나의 자유의 여신상을 기념으로 해서 조그맣게 만들어서 팔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의 기념품으로서의 그 가치를 높였고, 나름대로 그 자유의 여신상의 그 본질적인 그것을 쓰레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자원이고 연료고 재료라고 바라봤을 때 어떻게 보면 엄청난 큰 비즈니스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뭐 남들이 다 그걸 욕했어요. 이거 저거 분명히 저거 어디다가 갖다 버릴 거다. 정부 부조금 뭐 같은 거 받아서. 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자유의 여신상의 어떤 본질이 드러날 수 있는 그 쓰레기, 그 자유의 여신상의 그 자체의 어떤 본질적인 재료들을, 물성적인 것들을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기념품을 만들면서 엄청난 사람들에게 어떤 즐거움을 주고, 또 하나의 포토
포토적인 어떤 그런 것들도 그 만들어서 SNS에서 올리면서 엄청난 이슈를 만들었죠. 그래서 350만 달러의 소득을 벌었다고 하는 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아이디어가 디자인 싱킹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지금 뭐 대구나 뭐 나름대로 그 대전이나 지금 여분 그 아산 지역의 어떤 불모 지역 같은 것들 거기에다가 뭐 이것도 공모전을 했습니다. 이 버려진 그 도심지의 이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뭐 그래서 막대기와 같은 전혀 다른 재료를 써서 그죠? 그 미국의 어떤 그 도시에 굴다리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굴다리고 거기에 이제 조명화해서 또 여러분 뭐 부산에서 지금 그 태풍이 올라오고 그때 그래갖고 그 물이 차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사망하고 그죠? 3명인가 그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디서 실현되고 구현되냐면 암스테르담에서 그죠? 그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이런 어떤 미디어적인 하나의 아트로서 연결이 돼서 굉장히 그 이 굴다리를 지나갔을 때 뭔가 새로운 초현실주의적인 어떤 미디어의 어떤 그 예술 아트라고 할까요? 음악도 이게 약간 좀 깔아주면은 굉장히 그 지역이 범죄의 사각지대인데 뭐 자연스럽게 예술의 한 작품을 볼 수 있는 사실 경희대 앞에도 이런 굴다리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이쁘게 조명화 시켜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공간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침수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뭐 이미 뭐 그런 센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작동이 안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문제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노후화되고 또 관리하지 못하지만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대전에도 아산에도 이런 지역이 있을 거예요. 뭐 우리나라의 어떤 사례는 아지만 큐드럼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죠. 그 물을 그 아프리카에서는 구하기 어려운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뭐 10km 이상을 가야 되는데 그냥 뭐 여러분들 다 아는 거라서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좀 소개를 해주고 싶어요. 그 나름대로 옛날부터 제가 관심이 있었던 건데 그 우리가 생각하는 미디어는 TV라고 생각하잖아요. CRT 모니터에서 LCD 모니터. 근데 그 이전에 하나의 어항 자체가 아날로그 시대의 디지털 시대의 어항이 아니라 아날로그 시대의 하나의 미디어였다는 거죠. 그래서 백남준 씨의 작품을 보면 이런 어떤 CRT 모니터로 미디어적인 그런 것들을 내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저희 아트 계열 쪽에서는 그걸 다다이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깊이 이해는 하지 않아도 되고요. 마치 버려진 뭐라고 할까요? 프랑스 리옹에 설치된 예술 작품이었어요. 리옹에 이제 설치됐는데 전화부스를 해서 그 물을 집어넣고 그 인공적인 어떤 수족관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전화부스가 있는 것은 뭐랄까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공공의 장소와 포인트잖아요. 거기서 그 체험하지 못한 이제 그 동물원에 가서야만 뭐 본다든가 집에서 어항 수족관을 만들지 사실 수족관도 쉽지가 않아요. 그 밤에 따라 뻐글뻐글 소리 그 물소리인가요? 그 모터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근데 이 도심 속에서 하지만 그 안에 또 전화기가 그대로 있고요. 예? 그런 것들을 버려지는 그 자체를 활용해서 나름대로 가치 있는 사실 이제 프랑스가 마르셀 미술사적으로 보면 마르셀 두장이라든가 이런 뭐 샘이라든가 있죠. 그 남자의 병기를 박물 미술관 전시회에다 갖다 놓으면서 샘이다 이런 거 다다이즘적인 것들이 강해요. 그래서 그 다다이즘이 미술사적으로 우리들의 현실에서는 업사이클링 디자인으로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례로. 그래서 그런 건 좀 전공 분야라 깊게 설명하지 못하고요. 마치 이런 버려진 것을 새로운 어떤 그 개념의 확장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개념의 전환?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그런 것들을 시도해 보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뭐 아이데어를 여러분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리플 프로 에펙트라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직접 가나 지역에 가서 저소득층과 함께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려고 했던 사실 이것도 뭐 옛날 이야기에 해당되죠. 우리가 혁신의 아이콘, 혁신의 어떤 뭐 집단, 그룹, 뭐 인재편들 대부분 어디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아이디어를 층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교육기관이었던 스탠포드의 뭐 디자인 그 띵킹 스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이미 그것을 교육하고 그죠? 직접 가나에 가서 여기 이 회사의 그 특징은 아이디어의 특징 포스트잇을 많이 생각해요. 많이 사용해요. 그 포스트잇은 단편적인 사고들이고 그 단편적인 사고들이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그냥 말로만 하는 브레인스토밍이 아니라 직접 포스트잇에서 적어가지고 벽에 붙이면서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디자인 전문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아름다운 뭐 요트의 모습의 디자인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3D 프린팅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기술적인 혁신을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의 그 스탠포드나 그죠? 그 아이디어 가면 포스트잇만 붙어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생각이나 사고들을 어떻게 조합하고 그 다양한 어떤 분야의 전공의 분야를 어떻게 융합해서 용광로처럼 녹여서 무언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뭐 이런 것들인데 뭐 이 지역에서의 문제도 물입니다. 이 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죠?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라고 이렇게 해갖고 뭐 4대강 사업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물의 어떤 소중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정화된 물이 준비는 많이 해왔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싱킹에 적응을 해보면 사람과 사물에 대한 뭐 공감적 관찰 그리고 인간 중심적 해석 그리고 문제를 명확히 정의한 후 아이디어를 시각화한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도 스탠포드 디자인 그 스쿨에 가서 디자인 싱킹 같은 걸 했는데 각 팀마다 디자인 전문 전공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각화해주는 여러분들의 어떤 타 전공의 학생들의 그 아이디어들을 시각화해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했었고요. 명확한 문제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뭐 그래요. 장님이 코끼리 만드시지 그 문제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들은 또 여러분들의 전공의 한계도 있고 그것을 어떻게 융합하느냐인데 단계는 이렇습니다. 공감, 그죠? 정의, 상상, 프로토타입, 테스트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서 제일 힘든 게 여러분들이 뭐 공학적인 학생이 조에 없다면은 프로토타입이 제일 힘들 거예요. 새롭게 그것을 그 쉽게 사용 가능한 어떤 기능적인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나중에 그것을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인데 아무튼 이런 어떤 과정을 이 5가지 단계를 주장한 것은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 여러분 이게 뭐죠? 지금 보여지는 게 여러분 이게 뭘까요?
얘기하지 마셔요. 이 마우스의 마우스 최초의 마우스예요. 애플이 의뢰를 했습니다. 아이디어에게 이런 새로운 어떤 커서가 필요하고 이 커서가 움직이게 하는 컨트롤 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최초의 마우스를 개발했어요. 이런 어떤 엄청난 혁신의 회사였죠. 그리고 아까도 가나 지역에서 방문했던 이 팀 브라운이 또 거기서 활동을 했고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의 아버지라고 할까요? 그 애플이 이제 처음 만들었는데 PDA라고 PDA라고 굉장히 유명해요. 우리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1990년대 대부분 다 선배들이 PDA만 하는 거예요. PDA만. 근데 그게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미국 아이디어에서 그 애플에서 만들어지면서 기존의 어떤 스마트폰의 어떤 것을 바꿔버렸죠. 그리고 유명합니다. 이따가 라이트 그 프로그램에 딥 다이브라고 있어요. 딥 다이브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그 이마트라든가 할 수 있는 그 카트 있죠. 그 카트를 어떻게 실용적으로 만들 것인가. 5일 만에 그 짧은 5일인가 일주일 만에 그 짧은 기간에 이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스피드가 중요합니다. 아이디어 저는 좀 틀려요. 그거랑 좀 반대되는 게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파악하고 숙성이 되어야만 답을 내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좀 달라요. 여기서는 바로 빠른 시간에 스피드 있게 답을 찾아서 결과를 내는 아니면 다시 피드백을 가는. 근데 이제 저는 실무를 하다 보니까 그렇지가 못하죠. 그 피드백보다는 가능한 한 피드백을 줄이는 게 이제 프로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그 피드백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쾌한 이노베이션이다. 즐겁게 하는 것이다. 디자인 싱킹이 여러분 지루하거나 힘든 게 아니에요. 유쾌해야 되고 즐거워야 돼요. 다양한 의견이 나와야 되고 그 의견에서 뭔가 그 테스트도 해보고 그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여러분 인식해주고 10명의 페르소나라고 얘기를 해요. 총 10명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디자인 싱킹. 총 우리는 4명뿐이 안 되는데 우리는 6명인데 이런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 선배들이나 이제 교수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이 박사, 디자이너들이 몇 명이 같이 일해야 최적의 효율이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스포츠랑 그걸 비교를 하더라고요. 핑퐁처럼 탁구를 할 것이냐, 농구를 할 것이냐, 배구를 할 것이냐. 최고 많은 그 인력이 뭘까요? 축구잖아요. 11명. 이런 얘기예요. 11명의 팀이 모여졌을 때 효과가 디자인 전문에서 효과가 좋았더라. 운영이 되더라. 독일 지도 교수님도 그러더라고요. 독일 지도 교수님은 그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한쪽 눈만 치료하는 의사는 없다. 그죠? 양쪽 눈은 그게 안과잖아요. 이비인후과, 입, 코, 귀, 이비인후과 이런 것처럼 전문 영역 속에서 분야 속에서 그런 것들이 조합이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저보고 그걸 연구를 하래요. 그래서 제가 포기했습니다. 저는 이제 빨리 포기할 줄도 알거든요. 여기 디자인 싱킹도 그래요. 빨리 포기하고 피드백이 돼서 같이 그걸 연구하는. 여기 보면 넘어갈게요. 여기 보면 이제 10명이 나중에 더 나오는데 이따가 더 설명하고 또 영화화도 됐어요.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비즈니스 위크지에서 아이디어를 이제 소개하고 있고, 그죠? 실제 거기 있는 어떤 사무 공간, 그죠? 이게 유명한 데이비드 켈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원래 같이 이제 했다고 하는데 4명의 공학도와 디자이너 출발한 아이디어의 어떤 최초의 그 전문 업체라든 또 인간 중심, 휴먼 센터드 디자인이라고 그러는데 잠깐 보죠. 디자인 사고란 무엇인가? 여기 음악도 있는데. Problem solving. It's a human-centered path to innovation. Hello, I'm David Kelly. I'm happy you're here to explore design. 소리가 안 나네요. You know, so many people don't think of themselves as creative, but I think that's wrong. Everybody's creative. And that's one of the reasons we teach design thinking, because we think that knowing this 젊었을 kind 때 of approach 뽀빠이 can 같이 unlock your 이렇게 creativity 생겼어요, and make you 모습이. feel 그래서 capable of 창의력을 coming 어떤 up with 발휘해주고 굉장히 routinely wonderful ideas. 지금도 이 사람은 그 얘기를 한대요. Design thinking starts with people.
젊은 사람한테 배운다. It's about putting 개발자들에게 human needs at the center 영 of all we 멘토링을 받고 do, 있다. It's 이런 about 얘기도 simple 해요. mindset 굉장히 shifts 자유로운 and new ways of looking at problems through empathy and collaboration. For an idea to be both successful and meaningful, we use 3 lenses to bring it into focus: desirability, feasibility, and viability. This ensures we're creating something that 방금 makes 세 개가 people's lives 굉장히 better, 중요한데 나중에 뭐 but 더 that's 설명해 also 드리겠습니다. feasible to produce and makes good business sense. There are many different phases of design thinking. We find it helpful to teach it in a linear way, but in practice, it's more like this. Design thinking unfolds in iterative loops, moving back and forth across phases, some taking much longer than others. To learn it, you need to try it out for yourself. The skills and mindsets of design thinking can help you tackle your biggest challenges and build your creative confidence. Once you put it into practice and make it your own, who knows what important problems you might solve. 여러분 어렸을 때 저도 이제 디자인을 처음 접하면서 했을 때는 잘 그려야만 했어요. 입시 미술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근데 외국에 나가 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독일에서는 잘 만들어야 좋아하더라고요. 응? 목업 그 마지막 어떤 그 테스트를 위해서 또 그 하나의 어떤 모형을 가지고 개수탈퉁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걸 표현했다면 여기서 뭘까요? 많은 사고 포스트잇으로 그것을 적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제 좀 차별화됐다고 그럴까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데 탄생 배경 같은 경우 이제 교환을 보시면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뭐 데이비드 켈리의 뭐 디자인 매트릭스라든가 ID2와 뭐 합병한 그런 어떤 스토리들이에요. 그러면서 인터랙션 디자인과도 연결이 되고요. 사실 제가 그 연구하는 분야는 이쪽 분야에 많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뭐 빅 디자인, 큰 디자인 할 것이냐, 작은 디자인 할 것이냐, 뭐 이런 건데 뭐 제가 이제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다 잘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작은 거라도 큰 리스크가 있는 것보다는 리스크가 없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역 속에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너무 큰 거를 생각하지만 그 생각은 하나의 아이디어로서 남겨놓고 현실화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디자인 시킹을 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들에게. 그리고 뭐 딥다이브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뭐 퍼소나라든가 10명의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그룹이 3그룹으로 나눠집니다. 뭐 지금 여기 자세하게 지금 안 보이는데 뭐 조직 행동이라든가 인간의 가치라든가 제조 생산 뭐 상호작용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이따가 뭐 더 설명해 드리겠지만 아이디어가 혁신적인 어떤 그 디자인 업체 그 엔터프라이즈에 들어가요. 그래서 삼성이라든가 애플에 맞게 그 뭐 아시아랑가 유럽, 노스 아메리카의 그 아이디어가 이 안에 12등을 하고 있죠. 12등 아이디어가 들어가는 마치 뭐 도요타와 같은 소니와 같은 유럽의 소니라든가 뭐 그런 어떤 회사 P&G라든가 그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디자인 싱킹이 중요하다. 뭐 그리고 카트 사례예요. 이거 쭉 넘어가기 이게 여러분들 직접 한 번씩 텍스트를 읽어보시라고 다 준비를 해왔는데 우리나라에는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 인재의 습이라고 이렇게 보면 이 동영상이요. 서비스 디자인을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하는데 그 업체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뭐 나름대로 새로운 어떤 혁신이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뭐 주유 방법 이런 것들 또 뭐 계산기 이런 것들도 있죠. 그 은행의 어떤 그 바로 뭐 돈을 그 전자 세금 계산서라든가 개인 결제 시스템 이런 것들도 뭐 진행을 했고요. 중요한 건 이제 다양한 인재의 융합적 창조력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답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주식 교육에 받았던 전공에서의 답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그 캠스톤이라고 할까요? 두 개의 어떤 분야가 만나서 새로운 제3의 답이 만나는 특히 인터랙션 디자인 분야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10개의 퍼소나다. 뭐 그래서 이게 뭐 학습하는 사람, 그리고 문화인류학자, 실험자, 뭐 타와 수분자, 뭐 중재자, 뭐 이런 개념인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줄게요. 디자인도 국가마다 다 생각이 틀려요. 정의가 달라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디자인 시작을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디자인 시작이 언제인가? 왜 미국에서는 문화 인류학적인 그런 것들 많이 강조한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 영국이 이런 말을 합니다. 디자인 싱킹 우리는 이런 사고를 산업혁명부터 시작했어. 왜? 우리가 산업혁명을 시작했으니까. 루나 소사이어티를 알아?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디자인사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뭐라고 하죠? 프랑스는 영국 왜 그래? 대신해라라는 거 그 용어의 시작은 우리가 시작했잖아. 그럼 여러분 독일이 그 다음에 이제 웃죠. 뭐라고 그러죠? 그런 인재를 우리는 처음으로 교육하기 시작했어. 그게 바우하우스야. 그러면 영국 그 이탈리아 사람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이탈리아 사람은 아 너희들 왜 그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잖아. 어? 최초의 디자이너가 누구지? 레오나르도 다빈치잖아. 왜 그럴까요? 디자인이 그 나라의 국가 경쟁력이고 프라이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자인사를 보면 나라마다가 정오가 틀려요. 그러면 여러분 미국은 뭐라고 그럴까요? 미국 디자인 메소드나 이런 거 보면 IIT나 뭐 이런 데 보면 마차 있죠. 마차. 역마차예요. 그 각도가 수직이 아니다. 기울어져 있다. 그러면서 디자인의 시작 원숭이가 도구를 만들 때부터야. 어떻게 보면 디자인 싱킹은 미국 거예요. 그들의 사고, 그들의 프라이드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거기서 인류학자가 나옵니다. 문화인류학자. 도구의 사용을 어떻게 했냐. 휴먼 센터드 디자인. 에르고노믹 디자인으로 이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인류학자가 꼭 들어가요. 오가니징. 여러분 조직을 딱 만들어서 내일 미팅이 있어. 늦지 마. 카톡을 보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 조직 운영해주고 그리고 뭐 합쳐주고 뭐라고 하죠? 우리는 감초 같은 사람. 그죠? 감초 같은 사람. 꼭 거기에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없으면 뭔가 이상해. 그 사람이 없는 거 같아. 뭐 모임이 아닌 것 같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어떤 모임이나 조직에서 협력자. 뭐 조금만 있어도 내가 가방 들어줄게. 옛날에 같이 이제 MT나 등산을 가면 내가 가서 요리 좀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도 있죠. 나는 이제 서클 생활을 많이 해봐가지고 그런 걸 많이 이제 또 디렉터 창어정에 불꽃 마지막 기타 치면서 분위기 딱 잡아주면서 모르겠습니다. 제 시대 때 그 MT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어떤 조직의 감초처럼 있으면서 나름대로 그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안에 있다는 거죠. 이제 무언가를 만들고 그죠? 무언가를 창출하는 사람은 또 틀려요. 뭐 무대 연출가라든가 뭐 케어 기원 스토리텔러라든가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스토리텔러 이쪽이 좀 가장 요즘 뜨고 있죠. 왜? 디지털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감성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영과 일의 어떤 시대 속에서 이게 중요해요. 스토리텔링도 그 뭐죠? 그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평상시에 없던 뭔가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여기서 여러분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브랜드를 에다 뭘 입히라고 그러죠? 상품에다가 제품에다가 여러분 아이디어에다가 스토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영상으로 만들고 유튜브에 띄워야 되고 그게 이제 게릴라 마케팅이다, SNS 마케팅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 스토리텔러가 중요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과정 속에서. 그래서 죽으라고 피드백을 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빨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 이런 어떤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정성 들이지 마세요. 가볍게 시작하세요. 가볍게 가세요. 그래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시행착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겁게 가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오늘 내가 밤새워서 딱 갖고 왔는데 아니래 다. 그럼 나 또 밤새야 돼? 이런 거. 디자이너는 맨날 밤새니까 괴로워. 한 11시쯤에 막 연락이 와. 내일 뭐 이거 회의가 있는데 VR 영상을 만들어 달라. 어제도 내가 밤을 새가지고 뭘까요? 나는 그 일을 즐겨요. 아니까. 근데 여러분들 혁신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아이디어에서 뭐 어린 아이들을 위한 뭐 최초의 칫솔 PNG사에서 이제 용역을 받아서 또 다양한 사람이 융합된다. 여러분 생태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경험이라면 뭐 내가 같이 일하려고 하는 교수님이 악어야. 그럼 내가 악어새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같이 관계가 되고 오래 같이 가고 좋은 일을 만들고 그런 것들이 여기 보면 이제 이거 동물원이 나오잖아요. 동물원 그 옛날에 독일에 보면 그런 동화가 있죠. 그 돼지가 있고 당나귀가 있고 개가 있고 뭐 닭이 있고 고양이인가 뭐 그런 것처럼 같이 뭔가 동물도 협심해서 뭔가 할 수 있어야 되는. 예? 예, 맞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거기 만지고 왔어요, 동상. 그래갖고 그 멘토링도 여기서 필요하고 뭐 시간 관계상 혁신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 여러분이 이런 것도 전혀 다른 어떤 혁신이죠. 그래서 뭐 나름대로 여러분 짧은 시간 디자인 싱킹 좀 모르겠어요. 디자이너 입장에서 디자인 싱킹을 또 바라보는 건 또 틀린데 여러분 이제 독특한 강의일 수도 있을 겁니다. 기존에 있던 강의하고는 좀 다르게 실질적으로 직접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느낀 것들 여러분한테 많이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무튼 끝날 때 된 거죠. 7분 남았어요. 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아니 저는 이제 점점 이제 눈높이를 못 맞추겠어. 학생들에게서 일부러 질문을 꼭 하는데 어떻게 일찍 맞춰드릴까요? 마스크를 쓰니까 이제 대답도 줄어드니. 예, 그러면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열흘 정도 시간이 남았으니까 좀 아까 바로 디자인 싱킹 그 특강도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금 여러분이 조금 관심이 가는 것들을 좀 해결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아직 한 열흘 정도 시간이 남았으니까 조금 더 친구들하고 고민해보고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가 신청서를 접수하시고 그 다음에 공모 요강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홍보 영상도 보시고 오늘 유튜브 채널이 필요하시면 연락처는 대전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 지역협력센터, 선문대학교 링크사업단 지역문화혁신센터, 연락처는 042-280-4926, 041-530-8490으로 연락 주시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 오늘 유튜브 영상도 여러분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사업 설명회 들으시냐고 수고 많으셨고요. 사업 설명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